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원래 대통령은 취임하기 전 당선인 시절이 정말 힘이 있습니다. 이때는 많은 국민들이 기대를 합니다. 그래서인지 윤석열 당선인과 관련해서 자질구레한 이런 화제들이 끝이 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대통령을 낳은 터에 대한 비밀. 자, 오늘 주말입니다. 조선일보가 주말 섹션에서 윤석열 당선인을 낳은 아파트에 대해서 기사를 썼습니다. 자, 지금 풍수지리학자 이런 분들은 늘 대통령 선거가 있으면 인기가 높아집니다. 왜? 이 대통령 후보들의 조상묘부터 시작해서 대통령이 살고 있는 집의 풍수지리학적 특징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은 논쟁거리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선거는 끝났습니다. 대통령은 윤석열입니다. 그러면 윤석열 당선인이 살았던 곳은 어디일까요? 자, 오늘 조선일보 주말판 아무튼 주말이 아주 흥미로운 기사 하나를 실었습니다. 김두규의 국운 풍수라는 좀 특이한 이 풍수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건 물론 과학적으로 이걸 믿으라는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냥 한번 참고로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윤석열 당선인을 낳은 이 땅이 좀 특이합니다. 바로 우리 기억에 생생한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의 바로 그 현장에 지은 주상복합 아파트이기 때문입니다. 저도 이 과거에 조선일보 기자 시절에 아주 오랫동안 그 삼풍백화점 뒤에 있는, 원래 삼풍 아파트가 더 중심인데 삼풍 아파트에 꽤 오래 살았습니다. 제가 이사를 갔을 때는 그 삼풍백화점 자리가 공터였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주상복합 아파트가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아파트 아크로비스타가 생겼는데 바로 윤석열 당선인이 살던 집이 이 아크로비스타입니다. 상당히 고급 아파트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 아파트가 윤석열 당선인이 구입한 게 아닙니다. 원래 김건희 씨가 구입한 곳입니다. 그러니까 김건희 씨의 선견 지명이 남편을 대통령으로 만들었다, 이런 해석도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조선일보가 오늘 이 주말 섹션 페이지에 삼풍백화점 무너진 땅에서 대통령이 났다고 라는 제목의 기사를 실었습니다. 제목을 보면 상당히 흥미롭습니다. 자, 흔히들 이렇게 붕괴 사고가 나고 하면 좀 재수가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거꾸로 이런 곳에 지은 아파트에 살았던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된 겁니다. 물론 대통령에 당선된 것은 국민들의 정권교체 열망, 윤석열 당선인의 노력, 분투, 그리고 국민의 힘과 그 많은 참모들의 그 피와 땀과 눈물의 결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국민들 중 일부는 이런 풍수 이런 데 관심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삼풍백화점이 무너진 자리에 생긴 아파트에 살았던 윤석열 당선인이 왜 대통령 당선자가 됐을까요? 여기에 대해서 아주 흥미로운 분석이 나왔습니다. 진성호의 직설 시작합니다. 방송에 앞서 아직 진성호 방송의 구독자가 아니신 분은 붉은색 구독 버튼 눌러주십시오.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자, 이 윤석열 당선인이 지금도 살고 있는 곳입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안가 이런 데를 거부하고 지금 살던 집에 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집, 삼풍백화점 붕괴한 그 자리에 지었던 아파트에 대통령의 기운이 있었을까요? 자, 조선일보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무덤 터를 집터로 쓸 수 있는가? 망해 나간 터는 불길한가? 양자 승려로 대를 이으면 명당 발복이 가능한가? 이런 질문인데, 이거 우리가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아무튼 풍수 전문가가 쓴 칼럼입니다. 자, 이 김두규라는 풍수지리 전문가로 보입니다만 이런 글을 기고했습니다. 자, 선현들은 풍수를 불가신 불가패, 믿을 수도 없지만 없앨 수도 없다, 이렇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승리학자 주자는 풍수는 땅의 아름다움을 찾는 것이지 기륭을 점치는 행위가 아니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서울 서초동 아크로비스타에 거주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다시 이 주제가 불거졌다고 합니다. 실제로 서초동 아파트 검색에
아크로비스타의 실검이 급상승했다, 1등이다, 뭐 이런 기사가 나온 적도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아크로비스타는 핫플레이스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삼풍 아파트 살았고 또 그 뒤에 이사 간 뒤에도 이 아크로비스타에 있는 상가의 식당들을 자주 갔는데 아무튼 조금 그렇습니다. 조금 음침한 느낌도 듭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사 갔을 당시 삼풍 아파트 앞에는 공터였습니다. 자, 그리고 저도 기자 시절에 이 삼풍백화점 사고를 옆에서 지켜봤기 때문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은 주상복합 아파트에 윤석열 당선인이 살았고 대통령이 됐습니다. 자, 조선일보 기사 김두규 씨는 말합니다. 그 터의 역사는 길다. 그러니까 아크로비스타 이 터가 생각보다는 역사가 있다는 겁니다. 아크로비스타 앞 버스 승강장 옆에 작은 표지석이 있다. 이곳은 장안말 고개로서 세종의 아들 임영대군 후손들이 대대로 살던 곳이다. 이런 내용이라고 합니다. 표지석 자리는 남쪽 교대역 일대를 바라보는 고개의 능선에 있는데 원래 고개는 말이 들을 수 없는 자리라고 합니다. 남향에다가 뒤쪽에 장안말 고개가 북풍을 막아주고 게다가 서쪽 서초역에서 시작한 물이 동쪽 강남역 방향으로 흘러나가기엔 전형적인 서출 동류의 길지라고 합니다. 좋은 터인 모양입니다. 저도 그래서 삼풍 아파트 살아서 뭐 좋았던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자, 반면 장안말 고개와 북쪽 경사지 일대에 자리한 아크로비스타 일대는 무덤터였다고 합니다. 이후 강남 개발로 무덤들은 없어졌다고 합니다. 원래도 이게 무덤터였다는 겁니다. 1987년에는 최고급 삼풍백화점이 들어섰습니다. 그러나 1995년 무너지면서 500여 명의 사상자를 냅니다. 자, 그리고 얼마 뒤 최고급 주상복합아파트가 들어섰는데 그게 바로 아크로비스타입니다. 여기서 대통령이 배출된 겁니다. 기륭을 장난하는 도깨비터인가 이렇게 질문합니다. 자, 이 글을 쓴 김두규 씨는 5년 전까지 아크로비스타 바로 아래에 있는 3호가든 3차에 살다가 다른 곳으로 이사했다고 합니다. 3호가든 저도 그 앞을 많이 지나다녔습니다. 그쪽도 뭐 식당이 많습니다. 자, 아이들은 그곳에서 초중고를 다녔는데 아이들에게 삼풍백화점 괴담을 종종 듣곤 했다고 합니다. 아빠, 비 오는 날 우산 쓴 귀신이 돌아다닌대요. 누구네 이웃집은 무당불로 구댔대요. 제가 갔을 때는 사실 이 아크로비스타가 없었기 때문에 더 흉흉했습니다. 오가면서 풍수학적 관점에서 살피지 않을 수 없었다. 우면산, 내봉제산, 방배공원, 목마르트공원, 서리풀공원. 왕성한 용이 좌우상하로 꿈틀대며 힘있게 내려온다. 중심맥은 성모병원과 미도아파트 사이를 지나 고속버스터미널이란 큰 명당을 만들었다. 황소가 물을 건너는 황우도강의 길지라고 합니다. 그런데 서리풀공원의 또 다른 지맥 하나가 동쪽으로 법조단지 장안말곡의 아크로비스타를 지나 경부고속도로까지 일직선으로 뻗어간다. 마치 칼등과 같아. 칼등에 법원단지가 들어섰다. 산등에서 좌우로 내려다보며 잘잘못을 칼로 반쪽 내는 판하는 터로서는 적절하다. 산등이 칼등이라면 그 아래 좌우 경사진 곳은 칼날에 해당된다. 양날의 칼이다. 아크로비스타의 형국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 아크로비스타 맞은편에는 법원이 있습니다. 법원 건물이 크게 들어서 있습니다. 자, 대통령 배출과 터는 어떤 관계일까? 필자는 말합니다. 풍수고전 탁옥부는 말한다. 임금이 일어나면 덕이지 힘이 아니며 그 자리를 지켜내는 것은 도이지 땅 문제가 아니다. 풍수와 관계가 없다는 말이다. 그러나 이어서 단서를 단다. 요순 같은 임금이 나온 것은 조화에 부합하였기 때문이다. 풍수는 점에 빠짐이 아니고 천조지술에 따르는 행위이다. 조화의 핵심은 하늘이 만들고 땅이 그것을 받아 시행함이다. 임금을 천자 즉 하늘의 아들이라 하였다. 그런데 사람이 곧 하늘이다. 그러므로 천자는 백성의 아들이다. 백성의 뜻을 이 땅에 바르게 시행함이 천조지술이다. 양인지검형의 땅도 마찬가지다. 사람을 잡느냐 나라를 지키느냐에 따라 칼의 운명이 달라지듯 땅의 운명도 달라진다. 글 중간에 제기한 도깨비터에 대한 답을 하지 않았다. 도깨비터는 성공하면 떠나야 한다. 윤석열 당선인은 성공했으니까 아크로비스타에서 이사를 가야겠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이 글을 읽어보면 풍수도 중요하지만 역시 하늘의 뜻,
국민의 뜻을 따르면 성공한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아무튼 뭐 전문가가 쓴 것이니까 참고로 읽을만 합니다. 이걸 보면 윤석열 당선인도 요순과 같은 지혜로운 지도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진성호의 직설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